그냥 부가가치세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모든 항목을 그냥 매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쉽게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자로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면은 홈택스에 다 떠요. 근데 수기로 받은 건 당연히 홈택스에 안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입력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이제 끝났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해야죠, 그죠?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러니까 신용카드 영수증이랑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같은 거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카드로 긁을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로 자주 긁는 항목이 또 따로 있고 뭐 좀 그런 편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요? 음식 같은 거, 그죠? 이 식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식대는 먼저 요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는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는데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냐, 요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장인 내가 일을 하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사업과 관련돼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돼 있죠. 근데 세법에서는 안 돼 있대요. 왜? 네가 네 돈으로 먹은 거 지금 물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너무하긴 하죠, 그죠? 좀 너무하긴 하지만 어쨌든 법이 그러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식대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안 해주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직원이 없는 법인은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대표는 동일 인물인데 법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다른 인물이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출생신고하죠. 주민등록등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주민등록등본 이거 아세요? 법인이 새로 탄생하면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법인은 그냥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고 법인의 대표는 그 법인이라는 친구 밑에 있는 직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제가 법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대해 익숙하다가 어거지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좀 말이 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다들 스마트하시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가 만약에 밥을 먹는다, 법인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이 밥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네가 개인사업자였어? 밥 먹었어? 그럼 네가 네 돈으로 먹은 거야. 아니야, 너 법인사업자야? 대표가 밥 먹었어? 그럼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공제해 줄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생기면 밥 먹은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더라. 자,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개인사업자가 직원이 없습니다. 밥 먹은 거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자, 법인사업자가 직원이 없더라. 대표 혼자 있더라. 근데 밥을 먹었어요. 식대 매입세 공제해 주더라. 그리고 뭐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상관없이 직원이 생겼습니다. 그 직원은 3.3 말고 4대 보험 하는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4대 보험 든 직원이 생겼더라 하면은 식대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또 신용카드를 긁은 거나 현금영수증 중에 또 많이 생긴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비 있습니다. 교통비. 운송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카드를 긁고 아무리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간이가세자인 사업자한테 뭔가를 카드를 긁어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 면세사업자한테 긁어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다 매입세 불공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언젠가부터 갑자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가세자다 이런 게 생겼거든요. 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가세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면은
이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이가세자한테 카드 긁으거나 안 된다고. 뭐죠? 근데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가세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공제를 해주지만 카드를 긁었을 때는 공제를 안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이가세자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가세자한테 카드를 긁었다 하면은 그거는 공제를 해줍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10대였죠.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더라. 다른 건 다 괜찮더라. 두 번째, 교통비는 매입세액 불공제더라. 세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가세자를 제외한 간이가세자나 면세사업자한테 카드를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은 매입세액 불공제더라. 정리 깔끔하죠? 자, 그러면은 자매품 느낌으로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인건비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때 매입세 공제니 뭐 그런 거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면서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너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줄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고 공제를 안 해주고의 기본은 내가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줬어야 돼요. 그죠? 근데 부가가치세 안 줬잖아요. 인건비 주면서. 또 간혹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좀 비용 처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인터넷 보니까 경조사 쓴 거 그 축의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용 처리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드리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것도 해볼까요? 자, 친구 결혼식 갔어요. 축하한다 이러면서 축의금을 줬습니다. 축의금 주면서 야, 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해야 되니까 부가세 10% 더 줄게. 10만원 주려고 했는데 11만원 줘야겠네. 제 얘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면은 좀 많이 편하실 거다. 그래서 자매품 느낌으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가 뭐 매입세 불공제니 뭐 이런 거 있는데 굳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뭐 이런 거 받을 필요 있어? 사업용 신용카드 긁을 필요 있어? 현금영수증 받을 필요 있어? 불공제 되는 거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비용 처리를 위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컵라면을 1,100원에 샀습니다. 자, 그러면 컵라면 가격이 1,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원이겠죠? 그런데 이 1,000원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비용으로 들어가고 100원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니 불공제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100원이 매입세 불공제래요. 그럼 이 100원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는 1,000원 그리고 여기 100원 가던 게 이 100원이 불공제야? 오케이 하고 여기로 고스란히 넘어와요. 그래서 원래 법인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 때 비용 처리로 1,000원을 해주던 거를 1,100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사업과 무관한 비용 요런 건 좀 그렇지만 부가세는 인정은 안 하지만 법인세나 종소세 인정하는 그런 애들은 이렇게 가산이 되는 거,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긁고 현금영수증 받고 이런 거 잘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 주시면 제가 감사할 건 아니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 멘트 해야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네, 많이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텍스니어 파트너스 송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